어, 전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그 가상머신 떼낼 수 있도록 시작으로 켜주세요. 이거는 그 뭐야 9버전 쓰는 거라서 자기네들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홍보하는 거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떼낼 수 있도록 시작. OS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있죠? 위에 거 골라도 됩니다. 기다려도 알아서 넘어가긴 해요. 네, 들어왔으면 로그인하고 랜카드 확인 한번 해주세요. IPADDR이었죠. ENT0S3 이 랜카드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을까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켜놓은 채로 종료했죠. 지금은 아직 이런 랜카드를 자동으로 활성화하라고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설정을 바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꺼지면 랜카드도 비활성화 됩니다. 우선은 그러면 랜카드 먼저 활성화 시켜 볼게요. 랜카드 활성화 명령어 if up이었죠. 인터페이스 up.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랜카드 이름 0S3 엔터 치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잘 켜졌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IPADDR 해서 이렇게 뭔가 양이 좀 많아졌죠. 부팅하자마자 랜카드 먼저 켰고요. 이제 컴퓨터 사용하려고 하면 인터넷 연결이 일단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랜카드는 활성화해야 되고요. 인터넷 연결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부터 킨 거고요. 그래서 가상 컴퓨터 부팅하고 로그인하고 랜카드 이름 IPADDR로 확인하고 인터넷 연결했고 다시 상태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IPADDR 한 이유는 이거 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요게 해당 랜카드의 IP예요. 그래서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NS 룩업 이런 걸 통해서 IP 주소를 받죠. 그 주소가 여기에 나온 10.0.2.15 이거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눅스에 접근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접근하려는 사람이 사용하려는 IP가 여기에 나온 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2.15라는 IP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잠깐 이걸 리눅스 IP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놨냐면 일단 명령 프롬프트 창을 봤을 때 지난 시간에 NS 룩업 이용했죠. 네이버를 좀 확인해보면 여기에 나온 IP를 가지고 핑을 이용해서 연결 상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막혀 있었죠. 그래서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것도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그러면 구글 한번 보죠. 네, 구글은 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이버는 차단되어 있어서 통신은 안 되고 구글은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걸로 한번 해보죠. 10.0.2.15에다가 핑을 쏴볼 건데, 이거 안 되죠? 요청 보냈는데 만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컴퓨터, 즉 로컬 컴퓨터 안에 있는 버추얼 박스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이에요. 이 컴퓨터인데 여기서 뭐부터 켰죠? 인터넷이죠. 입후업 했으니까. 그래서 랜선 연결됐어요. 인터넷 정상적으로 되라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돼야 아이넷, IP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IP ADDR 처음에 했을 땐 없었죠. 인터넷 켜기 전에. 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명령 프롬프트 띄우고 인터넷이 꺼져 있으면 당연히 이거 핑 쏴도 안 되는데 지금은 켜져 있는데도 안 되죠.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고, 이거는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 24. 이 정도가 낫겠네. 이거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특정 공간도 아닌 그냥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얘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OS가 있죠. 운영체제. 이렇게. 이렇게 운영체제가 있고요. 이제 운영체제가 있으면 뭐 이 안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겠죠. 프로그램은 뭐 별다른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상머신을 설치하기 위해 가상머신을 쓰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 버추얼박스, 요게 버추얼박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버추얼박스. 이제 버추얼박스까지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유는 이 안에다가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도 근데 기계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 상황은 한 개밖에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렸고요. 이렇게 버추얼박스 안에 이 기계가 있으면은 또 이 컴퓨터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 이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색깔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가상 컴퓨터가 있고요. 이 기계 안에 OS가 또 있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구조 눈에 보이시죠? 자, 지금 이게 현재 컴퓨터예요. 구별해놨으니까. 자, 이게 현재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가상 머신 만들고 머신 안에 리눅스 설치한 것까지 그 상황이에요. 이거는 리눅스라고 써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핑을 통해서 리눅스로 신호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디서 리눅스로 보낸 걸까요? 이 시도는 윈도우에서 리눅스죠. 윈도우에서 리눅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려고 한 겁니다. 리눅스 안에 있는 랜카드로 요청을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과는 안 됐죠. 정상적인 통신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버랑 인터넷 둘 다 켜져 있는데 일단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바깥 세상 있죠? 현실 세계와 이 가상 세계. 여기는 그러니까 버추얼박스 안쪽에 있는 이 세상, 얘네 둘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차원의 세계. 그래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이렇게 요청을 보내도 이 가상 세계 안에 있는 현실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요청 가려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 현실을 넘었다면 그 요청이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결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못 알려줬죠. 그래서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니까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데 OS들은 자기 자신 말고 이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식으로 그렸지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구멍이 아마 1부터 6만 5천 번대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구멍의 이름은 번호예요. 번호. 그게 포트라고 하는 거고 포트는 주황색으로 쓸게요. 포트 영어로 이렇게 써요. 포트. 그래서 포트라는 게 OS가 가지고 있는 이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포트라는 게 이 운영체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내부 프로그램까지도 상호작용하기 위한 포트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그램이 쓰는 포트랑 운영체제가 쓰는 포트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포트를 2000을 쓰려고 해요. 근데 내부 프로그램이 2000을 쓰고 있다? 그러면 못 써요. 번호는 똑같은데 프로그램도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의 존재 이유가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예요. 그쵸? 여기다가 명령 프롬프트 창 cmd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cmd라고 한다면 이 cmd가 하려고 하는 게 요 리눅스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 버추얼박스의 현실을 못 넘고 죽었죠. 그러면 이제 구멍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접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구멍으로 시도해봐야죠. 근데 이렇게 사실 핑을 날릴 때 네이버에게도 포트 번호 적어줬나요? 안 적었죠? 그래서 IP랑 포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CMD에서 포트로 보낸 요청은 버추얼박스 안 세상을 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포트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그 포트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리는 그 푸티, 지난 시간에 말한 푸티 있죠? 원격 접속할 때 쓸 거라고 했던 이 푸티 이걸 설치하고 윈도우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얘를 통해서 우리가 리눅스 세상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했던 걸 시도할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포트예요. 포트. 우선 그러면 먼저 푸티를 설치해야 되는데 푸티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고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려나?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네요. 이거 말고도 원격 접속할 때 쓰는 프로그램 많은데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푸티를 많이 쓰고요. 혹시라도 다른 원격 접속할 때 쓰는 거 프로그램 쓸 줄 안다 그러면 그거 써도 돼요. 일단 푸티 다운로드 말고 영어로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 다운로드 푸티 클릭하고요. 맨 위에 다운로드 푸티 있죠. 클릭하고 여기서 패키지 파일수 안에 있는 거 뭘로 할까? 64비트 이거 있죠? 이거로 설치하면 돼요. 잠깐만 근데 이거 자리에 있을 텐데 이거를 그러면 저는 먼저 깔려 있으니까 삭제 먼저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려나?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중복되면 뭐라 하겠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생기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자리에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설치하는 방법 알려줘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셋업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하게 할 거 없이 뭐 넥스트 리무브 한 다음에 그래서 끝나면 피니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할 건 없고, 저는 뭐 지나쳤지만 뭐 리드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리드미는 뭐냐면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뭐 그런 주의사항 그런 건데, 만약에 떴다 꺼도 돼요. 푸티 설치 완료 다 됐죠? 안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푸티 설치까지 했고, 제 리눅스를 사용하는 유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눅스 사용 유형, 일단은 컴퓨터 앞에서 또는 원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앞에서 쓴다는 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리눅스 서버가 돌아가는 이 서버 컴퓨터를 통해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격 사용은 뭐냐면, 우리가 설치했던 푸티를 활용해서 서버의 위치가 어떻게 되든 뭐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컨트롤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각 사용 유형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이게 이 정도 됩니다. 많이 쳐줘봐요.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게 이 정도 돼요. 나머지는 원격이죠, 전부 다. 대부분 원격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원격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편하니까. 그런데 편한데 뭐가 편할까요? 이거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운영하는 걸 뭐 집에서 해도 되지만 문제없이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는 서버 특성상 이 가정에서 돌리기에는 좀 전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인터넷 통신 문제 등 이런 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가정에서 했을 때는 불안정해지겠죠, 서버가. 그래서 IDC에다가 입주해야 돼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걸 그냥 판교 IDC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내 서버 컴퓨터가 문제 생겼으면, 서버 컴퓨터가 꺼졌다고 할게요. 이유는 모르지만 꺼졌다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을까요? 그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IDC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경우인 거고,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서버는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아무리 렉이 심하다고 한들 전원이 꺼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서버도 같아요. 그래서 IDC에 있는 컴퓨터는 모양만 다른데 의도적으로 전원을 뽑거나 외부에서 특정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서버는 켜져 있고요. 만약에 꺼졌다 하더라도 꺼지면 원격 접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켜거나 아니면 IDC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서버 켜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서버에 문제가 있지만 꺼지지 않는 경우, 그러면 IDC까지 가려면 그 거리가 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과 멀다, 그러면 돈과 시간을 써야 돼요. 집에서 IDC에 있는 내 서버랑 내 컴퓨터랑 연결만 해놓으면, 내 컴퓨터가 IDC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세팅만 해놓으면 서버가 꺼지지 않는 이상 컴퓨터만 있으면 접속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격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푸티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가상 컴퓨터는 여기에 있죠? 판교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작업하는 경우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은 눈앞에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어서 근데 뭐 이 화면은 조금 해상도도 좀 구리죠. 직접 다루지 않고 원격으로 다루려면 푸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티를 한번 열어볼 건데 윈도우 키 누르고요. PU만 입력해도 푸티가 나올 수... 잠깐. 왜 인스톨러가 다시 나왔지? 제가 아까 제거만 하고 다시 설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리드미 파일. 그러면 다시 전 수업에 했던 거는 여기 남아있으니까 자, 푸티 켜면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어떤 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손대진 않을 거고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폰트를 설정할 겁니다. 폰트를 어피어리언스에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폰트는 이 윈도우에 어피어런스에 폰트 세팅 있죠? 여기서 체인지 누르고 저는 G2 코딩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24로 22 나중에 한번 조정하는 걸로 아니 22로 할게요. 그래서 디폴트 세팅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서 여기 디폴트 세팅 있죠? 이거 선택하고요. 로드 한번 해봅시다. 로드. 그럼 아무것도 없죠. 이 디폴트 세팅은 우리가 아까 폰트랑 크기 정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잠깐 내가 저장을 했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했고 22로 했는데 22로 바뀌어 있고 디폴트 아닌데 저장이 됐네. 아까 안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세이브 해야 하는 거는 안 하고 디폴트 세팅 일단 클릭했고 다시 로드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바꾼 설정으로 처음 돌아갑니다. 그래서 24로 다시 됐던 거예요. 그러면 세이브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선택하고 세이브 한 다음에 로드하면 22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기본 세팅 저장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호스트 네임이라고 있죠? 괄호 열고 IP 어드레스 있고 옆에는 포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 포트 맞아요. 그래서 포트는 구멍이죠.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구멍. 그러면 이 포트 밑에 있는
여기는 뭐 구멍 이름을 적는 곳이고, 호스트네임 여기에는 뭐 적어야 될까요? 여기는 IP 적어야 됩니다. IP 적어야 되는데, 호스트네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써도 돼요. 그거 말고 IP 주소를 근데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랑 포트를 써야 하는 공간이 있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IP랑 포트입니다. IP랑 포트가 없으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런 접근이 불가능해요. 자주 사용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서비스도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IP랑 포트 모르는데 쓸 수 있는 이유는 도메인 때문이고, 도메인. 왜냐면 도메인이 IP를 대신하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이버 IP 찾아내고 그걸로 들어가 보고 네이버의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걸 했더니 같은 화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시 CLS 네이버 IP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쵸? 들어왔죠? 근데 분명히 최소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입력했는데 나왔잖아요. 분명히 최소 조건이라고 하면 포트까지 포함인데, 그쵸? 언급한 적 없는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할 건데, 네이버에 들어갈 때 입력했던 이 IP 있죠. 지금은 IP까지만 입력했고 포트는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 생략된 거 있습니다. 포트는 80. 이게 생략됐어요. IP 다 쓰고 콜론 입력한 다음에 80. 이대로 엔터 치면 그냥 다시 네이버죠. 이번에는 그러면 80이 아니라 443. 이거는 뭐라고 해요? 배드 리퀘스트. 연결이 안 되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게 지금 HTTPS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 고급 누르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불안전하죠? 이것도 네이버긴 해요. 여기다가 검색어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전 이제 안 나오네. 전에는 나왔는데 어쨌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지 여기 화면이 좀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이 443 포트 이것도 접속하다는 건데 주의 요한 보이시나요? 이게 왜 있냐면 네이버가 보안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웹보안 인증서인데 그 인증서가 있으면 이 HTTP로 접속하는 거를 차단까지는 아니고 차단 비스무리한 걸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예전에는 뭐 주소가 HTTP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쓰자면. 근데 요즘에는 이걸로 쓰죠. 왜 그러냐면 보안 인증서 때문입니다. 보안 인증서 때문에 생긴 거예요. S는 보안이 걸려있는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서가 걸린 웹은 HTTP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HTTPS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는데 기존의 이 HTTP로 운영되던 페이지는 HTTPS에 맞추기 위해서 도메인을 새로 바꾸는 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다 우회가 가능하도록 여기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세팅하는 거예요. 자, 근데 443 포트로 들어갔을 때 여기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포트로는 HTTPS의 보안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접속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것까지는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HTTPS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HTTP를 거의 볼 수 없고 설령 입력하더라도 HTTPS로 알아서 넘어갑니다. 보안 인증서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웹상에서 작업할 때 보안 인증서는 작업할 일이 많습니다. 이 리눅스든 윈도우든 뭐 어떤 서버든지 내가 운영해야 하는 이 시스템의 웹 보안 인증서를 작업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인증서마다 다르지만 그 인증서마다 유효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지난다. 인증키를 바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IP 다시 한번 붙여놓고 여기에 80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었다. 그러면 왜 생략할까요? 이것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관공서라고 할게요. 관공서인데 시청 정도로 용무가 있어서 시청에 갔습니다. 그러면 시청 안에는 뭐 책상이 뭐 이렇게 길게 있겠죠? 한 이 정도? 그런 다음에 뭐 각 업무라고 해야 되나? 용무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고요. 창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부서가 업무별로 또 분리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창구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요. 4개로.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청에 방문했어요. 그럼 시청에도 문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잠깐. 이거를 조금만 줄입시다. 근데 뭐 문 앞에만 간다고 네. 근데 문 앞에만 간다고 해서 볼일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IP까지만 입력한 상태입니다. IP까지만 입력하면 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IP 뒤에 콜론 쓰고 포트 번호를 쓰는데 그게 창구 번호가 되는 겁니다. 각 창구의 번호. 그래서 이거를 뭐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버라고 할게요.
좀 헷갈리려나? 네, 새로 이거를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버라고 할게요. 이 안에는 현재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 볼 수 있는 뭐 서버만 운영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네이버가 뭐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또 뭐 있어,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섞여 있을 거예요.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이버를 운영하기 위한 웹서버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버도 있겠죠? 근데 IP만 입력한다면 해당 서버 컴퓨터까지 접근 못하고 그냥 그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포트가 80이었죠. 그러면 80이라고 하는 창구로 찾아갑니다. 여기로. 네. 그래서 문을 통과하고서 다시 포트를 쓰면 문을 통과해요. 문을 통과하고 뭐 네이버 쓸 거니까 찾아가는 방법이 이 포트 번호 80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웹페이지 들어갈 때 입력하는 포트가 이 80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포트 번호가 다 달랐어요. 그러면 각각 그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IP랑 포트 알아야만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 포트를 통일시킨 게 80입니다. 80. 이걸 주로 사용하는 포트니까 이걸로 그냥 편하게 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그냥 이렇게 IP만 입력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80이 생략된 거고 이렇게 생긴 건데 80은 생략됐습니다. 구글도 동의를 해요. 여기다가는 뭐 80? 근데 만약에 여기서 80 포트가 아니라 뭐 88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속 로딩 중인 거 보이시죠? 못 가는 거예요. IP 주소는 맞는데 포트 번호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못 가요. 계속 시도 중인데 못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최소 조건 두 가지 있죠? IP랑 포트 만족해야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포트를 생략해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80, 80이라고 같이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웹 서비스를 80으로 해놓으면 사용자가 이 사이트의 포트는 몇이었더라? 딱 이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평소에 입력하는 도메인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찾아가는 일을 내부적으로 해줘요. 이해되시죠? 이게 IP와 포트에 관련된 기본 개념입니다. 서버를 다루려고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